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이라는 섹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해당 섹션의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강의를 듣기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이 외울 게 엄청 많다. 그리고 합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외울 게 많은 거 사실이고요. 4개의 합격하셔야 되는 섹션이 있는 건 아시죠? 그 4개의 섹션 중에 가장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올바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외울 양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합격도 많이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은 다른 섹션들과는 조금 차별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라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읽고 쓰는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익숙해 있죠. 그래서 지금 교재를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많이 써보고 이렇게 하는 읽기와 쓰기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은요. 암기량을 줄이고 합격을 잘하려고 하면 듣고 말하는 공부 방법을 채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 막 들으면서 뭐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하려고 듣는 거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또 하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을 스스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그냥 내가 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감사 공부를 하실 때에는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은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게 일단 유리하다.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 99점이 만점인데 99점으로 만점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강의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스스로 많이 얘기를 해봤다. 그래서 지금 듣고 말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채택하신다면 암기해야 될 양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합격도 잘 하시게 될 테니까 그 두 가지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이 총 4개를 합격하셔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죠? 4개의 섹션. 우리가 섹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의 섹션 안에는 여러 개의 세부 과목들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섹션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과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목이라 함은 그 섹션 안에 들어있는 세부 과목들을 의미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섹션이라 함은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 말고도 여러분이 합격하셔야 되는 섹션은 코어 섹션이 3개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두 번째가 레귤레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파라고 부르는 회계, 그리고 네 번째로 선택 과목 3가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거 하나의 섹션을 선택해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지금 코어 3개 그리고 디시플린이라는 선택 섹션 1개 이렇게 총 4개를 합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시험 보는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으냐 하면 코어 섹션부터 먼저 해결하시면 좋고요. 코어 섹션 중에서도 어디팅 섹션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 합격하는데 전체를 합격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회계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계 기초를 같이 병행하면서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을 공부를 시작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전체 4개의 섹션을 다 합격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합격하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내용은 그럼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거냐. 우리가 보통 레귤레이션 같으면 텍스 위주로 세법 위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거고 FA라는 재무회계 같으면 회계 내용을 공부를 할 거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그러한 타이틀만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거는 도대체 그럼 어떤 내용들을 시험을 볼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CPA가 되면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CPA가 단순히 세무 업무만 하거나 회계에 관련된 업무만 하거나 감사 관련된 업무만 하거나 이렇게 지금 어느 특정 분야 하나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그 CPA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 중에 특정 중요 업무들을 우리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드릴 테니까 내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막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강의 들은 거 다 외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정도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뒤로 좀 이렇게 기대고 편안한 자세로 강의를 들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필기할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타이틀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섹션은 어디팅이라는 얘기하고 어테스테이션이라는 얘기하고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것 안에 대표 선수인 어디팅이라는 업무를 하나 앞에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테스테이션 업무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할 건데 어테스테이션 업무 중에 대표 선수인 어디팅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할 거기 때문에 어디팅이라는 말을 하나 빼놓은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이렇게 나온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어디팅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감사다라고 알고 있죠. 어테스테이션 그러면 뭐예요? 인증, 증명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감사와 인증이라고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오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직역을 하려고 애를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단어는 그냥 감사와 인증인데 감사와 인증이라는 게 도대체 나한테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와 인증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팅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요. 우리가 회계 감사를 의미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디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오퍼레이셔널 어딧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어딧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딧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업무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어딧은 Financial Statement Audit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어디팅이라고만 써 있어도 회계 감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건 인증, 증명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쉽게
확인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 감사와 확인해 주는 업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회계 감사와 확인을 해 주는 업무에는 어떻게 분류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일단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왼쪽 편에는 예쁘게 멀쩡한 우산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조금 부서지고 찢어진 우산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 우산과 찢어진 우산으로 일단 영역을 나누어서 멀쩡한 업무 쪽에는 인디펜던스라는 브랜드도 딱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찢어진 우산 쪽에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멀쩡한 우산을 쓰고서 하는 업무와 찢어진 우산을 쓰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업무로 일단 영역을 나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CPA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업무가 어떤 성격의 업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의뢰한 클라이언트라고 보통 부르는 그 의뢰한 그 상대편과 이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업무가 있고, 독립성이라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관계라든가 금전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이해관계가 걸쳐져 있지 않은 객관적으로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업무들도 있고, 그냥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가족관계든 금전적인 이해관계든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지금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두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요. 특히 윤리규정과 연관된 문제도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이라고 하는 내용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립성이라는 거, 그래서 CPA가 클라이언트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 그리고 아무리 친밀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할 수 있는 업무들, 이렇게 일단 크게 영역을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 속에 어떤 업무들이 포함되느냐라는 거를 제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의 대부분은 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는 업무들 중에서도 일부분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 보이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다. 일단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클라이언트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대부분 시험이 출제가 된다더라.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가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라고 부를 겁니다. 인증 업무. 여기에 있던 이 어테스테이션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 업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클라이언트인 당신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친하잖아. 가족 관계잖아. 아니면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 그러면 나는 못하네. 다른 회계사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한다.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에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제1번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업무가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에 속한다.
인증 업무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독립성을 유지해야 돼. 그러고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하나 맞췄어요, 벌써 우리는. 그래서 뭐 인증 업무라는 게 뭔지는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확인을 해주는 건데 라는 얘기인 거고, 이 확인이라는 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3자들을 위해서 확인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CPA한테 어떤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뭔 내용인지는 아직 몰라. 근데 그 내용을 갖고 와서 가만히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놓고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 주주들에게 또는 은행에 어떤 관공서에다가 제출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요. 이거를 좀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CPA한테 가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인증 업무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어떤 인증 업무를 부탁하시든지 간에 나는 너와 반드시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금전적인 이해관계, 혈연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그러한 것들을 확인한 후에야 자 그러면 인증 업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어디엔가 제출하려고 한다고 하셨고 인증 업무라는 거를 독립성이 있으니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Attestation Engagement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해요. 독립성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업무들. 자, 그러면 인증 업무라는 거는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로 구성이 되었느냐? 세 가지 수준이 다른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요? 수준이 다른. 무슨 수준이냐 하면 업무의 결과를 제공을 해줄 때 CPA가 확신을 가지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상당한 확신에 차서 확인을 해주는 경우와 대충 어느 정도 그냥 약간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대충 확인해 주는 경우와 아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객관적인 결과만 알려주는 업무. 그래서 결과를 제공해 줄 때 확인했으면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확인해 봤으니 어떻다 이러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결과를 알려줄 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알려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상당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엄청나게 철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냥 큰 확신은 안 가지시더라도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상황인지만 알려주세요. 대충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대충 그냥 훑어보고선 알려드려도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과정의 결과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상태까지를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네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진행하고 그 진행 결과만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확신의 수준이 다른 세 가지의 결과를 제공해주는 업무가 있는데 이 중에 당연히 엄청나게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상당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결과를 제공해 달라, 확인 결과를 알려달라 이러면 가장 비싸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별도로 조금 더 제한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 하면 세 가지 결과를 제공할 때 CPA가 가지는 확신의 수준이 다른 그러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 어떤 거를 수행하든지 간에 뭐가 필요하다? 독립성이 필요하다. 왜?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에 속함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해서 확인을 대신해 주는 업무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examination 업무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단어를 직역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사? 이런 정도 되겠는데 그냥 여러분은 쉽게 그냥 감사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제 기준에서는 이 examination을 감사는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서 조사 업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여러분은 그냥 examination 그러면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은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결과를 제공해 줘야 되는 업무를 1번으로 지금 examination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감사라고 제가 부르고 있어요. 그럼 아까 여기서 오디팅이라고 얘기할 때 저것도 감사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근데 오디팅이라고 부를 때하고 examination이라고 부를 때하고 똑같은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감사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팅이라는 것과 사실은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딧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경우이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감사를 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을 감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잠깐만, 이것은 어딧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이외에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examinat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면서 회계 감사와 다른 것들에 대한 감사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이다 라고 그러면 이건 어딧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어딧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이 아닌 다양한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다.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회계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요청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 요청받은 내용에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적인 내용이 아닌 다른 법과 규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군요. 오케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 examinat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업무가 CPA가 수행하는 attestation engagement이라는 인증 업무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확신을 가지고서 결과를 제공해 줘야 되는 업무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딧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examination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역사적 재무제표라는 건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재무제표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라고 그러면, 그 회계연도 동안에 자산의 변화, 부채의 변화, 그 경영의 성과,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1년 동안의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재무제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갖고 오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딧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딧을 그냥 다양한 종류의 어딧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회계감사다. 특히 여기서 회계감사라고 할 때 그 대상은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재무제표. 그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어딧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런 업무들이 있구나, 저런 업무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앞으로 다 자세히 공부할 애들이에요.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끝날 일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그냥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examination과 어딧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시죠? 그래서 둘 다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감사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회계 감사인
어딧과 이 기타 다른 내용들에 대한 감사인 examination이라는 표현으로 나뉘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어떤 결론을 제공해 줄 거냐라고 그러면 opinion이라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opinion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CPA가 이 내용은 잘 됐다, 잘 못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앞에다가 우리가 positive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요. positive. 이거 뭐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certain하다, 분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계 감사를 했다 그러면 이 회계 감사를 한 결과 내가 철두철미하게 광범위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크게 지금 뭐 잘못된 거 없고 잘 만들어진 것 같더라. 규정에 맞게 잘 만들어졌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오피니언인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잘못된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positive opinion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의견을 표명해 주는 것. 이 얘기 나오면 여러분은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감사를 했구나. 그게 examination일 수도 있고 어디실 수도 있고 감사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나 문건을 봤는데 그 문건에 in our opinion 어떻습니다. 만약에 opinio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딴 거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examination 또는 감사 어디를 했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반드시 매칭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examination 또는 어디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opinion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상당한 수준의 확신에 이를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야 줄 수 있는 거니까. CPA가 대충 확인을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무슨 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한 결과인 오피니언을 제공해 주는 것, 이거는 감사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의견을 주려고 그러면 CPA가 어떤 정도 확신을 가질 때까지 노력을 했겠는가? reasonable한 정도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랍니다. 이게 어렵죠. 말 그대로 하면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인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어디시 어려운 거예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확인을 하고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확신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요. 스스로 CPA가 규정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열심히, 능동적으로 해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열심히 다양한 확인 방법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그냥 표현하자면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90에서 95%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reasonable assurance예요. CPA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100% 확신이라는 거는 못 가집니다. 그거는 일단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100% 확신에 찰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신도 아니면서 내가 열심히 확인해 봤으니까 100% 확신에 찼다. 100% 장담한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익스텐시블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90에서 95% 정도의 확신에 찰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상태까지 가야만 오피니언을 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태까지 가야만.
이거 앞으로도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reasonable assurance, reasonable assurance 수도 없이 나올 건데 이거 여러분이 지금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록 100%의 확신, 그걸 영어로는 absolute assurance라고 하죠. 절대적 확신. absolute assurance는 아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신의 차 있다. 90에서 95% 정도의 확신의 차 있다. 이게 reasonable assurance이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뭘 줄 수 있다? opinion을 줄 수 있다. opinion을. 지금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귀에 못이 박일 때까지 들을 얘기입니다. reasonable assurance, reasonable assurance. 단 지금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absolute assurance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절대적 확신, 100% 확신, 그거는 CPA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다만 reasonable assurance 정도 수준까지 90에서 95%의 확신이 찰 때까지는 열심히 확인을 해보고 그 결과로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것, 그게 어딧 examination이라는 감사 업무다. 이렇게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고, 절대로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얘는 일단 큰 그림으로 attestation engagement이라는 업무에 속하고 있는 거다. attestation engagement이라는 거에 속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의 큰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확신에 차서 딱 부러지게 결론을 주는 업무다. 자, 그러면 이런 업무 말고 조금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리뷰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리뷰. 검토 업무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역을 하시면 안 된다. 검토 업무는요, 대충 확인입니다. 대충 확인.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리뷰라는 업무를 얘기를 하게 되면 대충 확인해 주는 업무다.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주는 업무와 구분이 되는 거지. 이건 대충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뭐 다양한 방법을 그냥 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몇 가지 업무만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내용을 대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확인을 하고 났으니까 내가 확신이 많이 올라와 있진 않겠죠. 90에서 95%. 내가 대충만 봐도 잘 됐어. 아니, 그것도 내가 신의 영역인 거죠. 내가 대충 보고 어떻게, 확실하게 장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충 확인을 했고, 대충 확인을 할 때 매우 제한적인 업무 몇 가지만 사용해요. 뭐 이것저것 뭐 광범위하게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미티드한 상태의 확신이다. 매우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한 상태의 확신.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직역하자 그러면 소극적 확신이라고 우리말로는 해요. 근데 소극적 확신,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소극적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뒤돌아서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소극적 확신이라는 우리말로 이거를 직역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의미가 제한적인 절차만 몇 가지 사용을 해서 확인을 대충 해보고 그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다. 그냥 대충이라도 확인을 해봤으니까 대충 그냥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절차의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러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가? 못 준다. 그러면 컨클루전을 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론만 주겠다. 결론만 주겠다? 아니, 결론을 어떻게 주나요? 리미티드 어시어런스를 가진 상태에서 결론을 줄 때에는요, 말을 멋있게 합니다. 말이 길어지고 멋있어지면 조금 애매한 거죠. 듣는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어느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나서 결론을 지금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내용이 해당 규정에 중대하게 따르지 않아 고쳐야 될 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 아는 거 없습니다. 말이 길죠. 영어로 하면 I am not aware of any material modification. 중대하게 고쳐야 될 바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nothing came to our attention. 알게 된 거는 없습니다. 이하에 중대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뭘 아는 게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이게 잘 됐으면 잘 됐다. 틀렸으면 틀렸다. 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무슨 중대하게 수정해야 될 바를 아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중대하게 고쳐야 될 거를 아는 건 없다고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애매하게 해?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리뷰를 한 거고, 리뷰는 매우 제한적인 절차 몇 가지만 사용해서 대충 확인한 거니까, 대충 확인해보니까 크게 난리 난 건 없던데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걸 원하시면 감사하세요, 감사. 돈을 더 많이 주시고 감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가 그냥 막 광범위한 그냥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선 그냥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딱 부러지게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리뷰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대충 확인해 주는 거. 대충 확인을 하고 대충 확인을 하는 과정 자체도 익스텐시블리하게 뭔가를 해보는 게 아니라 리미티드하게 몇 가지 그냥 확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서 이런저렇게 확인을 해보고 나서 결론을 주는데 결론이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다. 중대하게 수정돼야 될 바를 아는 거는 없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많이 써먹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을 합격을 잘하려고 하면 듣고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그거를 많이 써먹어야 돼요. 말로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리뷰라는 거는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써먹어 보세요. 그러면 듣는 친구가 굉장히 짜증을 낼 겁니다. 그러면 올바로 결론을 제공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족발 먹으러 갈까?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래, 좋아, 아니면 싫어 이렇게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해주는 게 아니라 리뷰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족발을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없다. 그럼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싫다는 얘기입니까?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싫다는 얘기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또 그러겠죠. 아니 그래서 족발 먹으러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아니 글쎄 나는 너하고 오늘 족발을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아는 거는 없다고. 싸우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농담이다 그러고서 내가 어디 공부한 거 지금 복습한 거다라고 하시고요. 그냥 화해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편이 짜증을 낼 정도로 대충 얼버무려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게 리뷰라는 업무의 컨클루전, 결론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딱 부러지게 의견을 표명해 줄 거냐, 대충 얼버무리는 식의 컨클루전, 결론만 제공해 줄 거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 하나 안 끝났어요. 또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애가 있는데 얘도 중요한 애입니다. Agreed upon procedure라는 애입니다. 일단 얘는 타이틀서부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agreed on, agreed upon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합의된 이란 얘기입니다. 합의된. 뭔가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합의된. procedure라는 단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그냥 업무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 절차.
그러면 합의된 업무 절차 이런 얘기예요. 절차?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면 행위. 프로시저 그러면 행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CPA가 수행하는 어떠한 행위, 그런 걸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한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합의된 절차, 업무 이런 얘기예요. 합의된 절차, 업무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여기서 일단 합의된이라는 말을 절대로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서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에 도달한 합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CPA한테 와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봐 주세요. 그래요? 확인을 해봐 달라 그러면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를 해달라는 건데 어떤 정도의 확인을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뢰하는 상대편이 인게이징 파리라고 그래요.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프로시저만, 절차만 사용해서 그 절차 수행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너가 이러이러한 절차만 해보고 그 절차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거 맞지요? 라고 확인을 하는 것을 여기서 어그리드 어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받은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절차를 수행해 준다 라는 의미로 어그리드 어판이라는 표현을, 합의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우리는 다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부탁받은 절차,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한 절차. 이러한 절차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저 안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인해 봐 드릴까요? 그랬더니 가가지고요. 그냥 문만 열어보고 확인을 한 결과만 알려주세요. 문만 열어보고 그러면 CPA가 문만 열어보고 그 결과만 알려주면 되죠. 문 열어본 결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도 열어보고 안에 들어가 갖고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무슨 물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지금 해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으로 확인을 광범위하게 해주는 건 원치 않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그 프로시저대로만 확인을 해보고 알려주세요. 그 프로시저가 뭡니까? 그랬더니 문 열어보고 들여다보고 그러고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방법만 하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한 후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어그리드 어판 프로시저예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떠나가지고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 이후에 CPA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접하는 업무의 종류입니다. 어쩌면 익세미네이션이나 리뷰보다도 더 많이 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등장하냐면 M&A 같은 거 할 때, 인수합병 같은 거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인수합병 시에는요, 이 어그리드 어판 프로시저라는 게 거의 필수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누군가가 인수하고자 해요. 그러면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회사의 재고 현황이라든가 또는 자산의 어떤 그러한 상태라든가 또는 뭐 창고에 지금 보관 중인 그런 내역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잔고 내역만을 보고 그 재무제표 그 확인만 해보고 지금 결정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CPA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어그리드 어판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그냥 네가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철두철미하게 또는 대충 네가 알아서 확인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지정하는 방법대로
어떤 장부 내역이라 그러면 어떤 장부 내역을 가지고 와서 이 내역을 어떠한 계산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 검증을 해보고 그 계산 검증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CPA가 수행해야 되는 프로시저, 업무 절차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그 방법대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해 줄 거예요. 확인 결과를. 근데 확인 결과를 제공해 줄 때 CPA가 어떤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되냐 그랬더니 확신이 없는 거지. 이거는 CPA 스스로 어떤 정도의 확신에 다다랐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CPA 스스로 확신이 잘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니까.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확인해봐, 저렇게 확인해봐, 이런 수식으로 계산해봐. 아니 CPA가 조금 더 자기가 의문이 나면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도 해보고 다른 어떤 절차를 사용해가지고서 추가적인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금 궁금한 것들을 더 많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구나라는 거에 확신이 어느 정도라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그리드업한 프로시저는 부탁받은 절차만 하는 거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는 어떤 확신에 찬 상태까지 내가 다다른 게 아니라 네가 시키는 것만 해본 거야. 그리고 나서 너에게 뭐만 줄 거다? findings만 줄 거다. 이거 표현 다 매칭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각각의 업무와 요 해당되는 표현들은. 그래서 어그리드업한 프로시저 결과는 뭘 제공해 준다고요? findings. 말 그대로 조사 결과.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나한테 부탁했지? 그래서 부탁받은 절차 그대로 내가 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저렇게 돼 있더라. 문 열어봤더니 안에 뭔가가 이만큼 쌓여 있던데? 그게 뭔데요? 그건 모르지. 문 열어보고 나는 멀리서 그냥 쌓여 있는 것만, 뭔가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했다. 뭔가는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그리드업한 프로시저는 CPA 스스로 확신에 다다른 게 없다. No assurance. 결과로 제공해 주는 것은 finding. 그냥 부탁받은 절차의 수행 결과만 알려주겠다. finding. 여기서 근데 약간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아무런 확신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탁받은 절차만 그냥 수행하고 그 결과만을 제공해 주는데 객관적인 결과일 텐데 굳이 그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에 속하나요? 당연히 속하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인 결과일 텐데 그 객관적인 결과라는 거 누가 담보해 줍니까? 독립성이라는 게 담보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엄청 친밀한 사이에서 어그리드업한 프로시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가지고 나에게 그 내용을 부탁해 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게끔 해주려고, 아주 친밀한 관계라면 좋게끔 해주려고 조금 더 내가 뭔가 더 해볼 수도 있고 조금 상황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이,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파인딩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그래서 이 인디펜던스가 필요한 업무다라고 얘기하면 확인 업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수준의 확인이든지 간에 다 객관적인 objectively하게 아시겠죠? 주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과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나중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독립성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객관성. 아시겠어요? 이런 거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워서 해요? 독립성은 객관성, 독립성은 객관성. 그렇게 연결해가지고서 외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독립성을 유지한다라는 거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거는 여기까지죠? 가족관계, 금전적인 이해관계, 다양한 그러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게 비록 딱 부러지는 의견을 주던 대충 얼버무리는 컨클루전을 주던 부탁받은 절차 수행 결과만을 알려주던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누군가가 그 보고서를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이, 아까 제가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는 기본적으로 3자 관계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용을 가지고 오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한 결과를 알려주면 그 결과를 실제로 활용할 사람들은 익스터널 유저들이다. 정보 이용자들이 보통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일 가능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건 제3자들이 이거 누가 이거 확인해 봐 줬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동생이 회계사인데 동생이 확인해 줬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 같으면 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자기 형에 대해서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유리하게 그 내용을 만들어 줬을지도 모른다 라는 신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 보고서 나중에 다 배우지만 보고서에요, 제일 첫머리 타이틀에다가 independent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딱 봤는데 타이틀에 보고서에 independent audit report 또는 accountant report 어쩌고 저쩌고 리포트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에 안 봐도 이거 인증 업무했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친구가 물어보겠죠. 야, 너 지금 내용도 안 보고 쓱 보고 어떻게 알아? 나는 다 아는 방법이 있지. 이 보고서에 첫머리 타이틀에 인디펜던이라고 붙어 있네. 그러면 내용은 안 봐도 뭔진 모르지만, 왜? 구체적으로 익세미네이션이나 어디신지 리뷰인지 어그리드업한 프로시저인지 나는 그거는 아직 내용을 안 봤으니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여러분은 쪽집게처럼 딱 맞추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은 이걸 무턱대고 그냥 막 외우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인증 업무라는 건 확인인데, 확인을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물을 볼 제3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결과를 제공해 줘야 된다. 객관적인 업무 결과를 제공해 줘야 된다. 확신의 수준이 다른 reasonable assurance를 가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감사해 달라는 거구나. 리미티드한 정도의 확신만 가지셔도 된다는데요. 그러면 리뷰해 달라는 거네, 대충.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지는 않아도 되지만 객관적으로 부탁받은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고 결과를 알려달라는데요. 그러면 어그리드업한 프로시저를 해달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것에 이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게 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어테스테이션 속에는 다양한 수준의, 세 가지 수준의 확신의 수준이 다른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감사라는 거고, 익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딧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다? 확인의 대상이 뭐냐?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인데요.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제표인데요. 오케이, 그럼 어디시라고 부르고, 이건 다른 재무제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재무제표라고 그래도 예측 재무제표도 있고요. 추정 재무제표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Historical이 아니라 프로스펙티브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냐, 또 아니면 다른 회계적인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환경 문제에 관련된 거, 법과 규정에 관련된 거, 다양한 그러한
비회계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examination. 그리고 가장 높은 확신의 수준에 찬 상태에서 딱 부러지는 오피니언을 제공해 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키실 수 있으면 되고, 이거 전부 다 시험에 등장을 할 거고요. 이 중에 가장 핵심인 업무가 어딧이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 앞에 대표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시험에는 다양한 회계사의 업무가 각각의 업무들이 출제가 될 텐데 그중에 Financial Statement Audit, 특히 Historical이라는 말을 붙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될 거다. 거의 50% 이상은 여기서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에서 추가로 비 맞고 찢어진 우산을 쓰고 있어도 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이거는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되죠. CPA와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와이프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료라 하더라도, 아시겠죠? 해줄 수 있는 거. 그걸 보통 우리가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compilation, preparation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compilation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직역의 의미로 직역을 하게 되면 편집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집 업무. 이걸 우리를 어떻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재무제표 작성 업무. 재무제표 작성 업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누군가가 장부를 갖고 왔어요. 이거 우리 회사의 장부예요. 그 누군가가 아무리 친해도 돼요. 굳이 이제 그거 안 따져. 나중에 다 배우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너랑 나랑 얼마나 친한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친한지 확인을 하는데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컴필레이션 업무를. 친해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근데 컴필레이션 업무를 하려면.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 너랑 나랑 어떤 관계야? 내가 그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관계야? 또는 너랑 나랑 가족 관계야? 어떤 관계야? 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서 가지고 온 장부를 놓고, 자, 이거를 회계 기준에 맞게끔 잘 좀 만들어 봐줘 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나는 너하고는 굉장히 친하니까 독립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를 써줄 때 재무제표 작성을 해 주었는데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라고 내가 보고서에다가 그렇게 표시는 해줄게. 근데 재무제표 작성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컴필레이션이라는 업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배울 거니까 뭐 자세하게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장부를 가지고 와요. 이거 핵심이에요. 장부를 가지고 와요. 만약에 장부도 안 갖고 오고 누가 와서 우리 회사에 장부를 좀 네가 대신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북키핑이에요. 북키핑.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스스로 장부는 다 만들었어. 만든 장부를 가지고 와갖고 이 장부를 보시고요. 재무제표로 형식을 잘 갖춰가지고서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끔 멋있게 하나 만들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컴필레이션이라는 업무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잠깐만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먼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오케이 그냥 해주면 돼요. 그리고 보고서에다가 그냥 재무제표 작성해 준 겁니다. 어떤 뭐 확신이나 뭐 이런 거 무슨 뭐 대충의 결론이나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만들어만 준 거예요. 확신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얘도 노 어슈어런스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만든 장부를 가지고 온 걸 가지고서 나는 편집해 준 사람의 입장이에요. 편집을 해준다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출판사에서 편집을 한다 그러면 작가가 다 썼습니다. 원고지에다가. 원고지에다 내용을 다 쓴 거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예쁘게 페이지를 나누고 배열을 해가지고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집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편집한 사람이 찍찍 긋고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다 고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편집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제공해 준 자료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기반으로 형식에 맞게끔 잘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편집의 의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잘 만들어진 내용인지 거짓말인지 엉터리인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일절 검증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거거든.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업무가 아니에요. 확인 절차를 거친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지금 컴필레이션이라는 것은 내용을 멋있게 재무제표로, 멋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회계 기준의 요구에 맞게끔 잘 만들어주는 것. 사실은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줬다라고 그러면 형식에 잘 맞게끔 잘 만들어줬겠죠. 돈을 받고 만들어줬는데. 그럼 때깔이 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우물딱 그냥 비전문가들이 만든 거랑은 다를 거잖아요. 형식에 잘 맞춰서 만들었을 테니까.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확신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냥 네가 갖고 온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었지. 그 내용을 내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가 컴필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컴필레이션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습니다. 얘는. 아시겠죠? 찢어진 우산이라도 돼요. 다만 나중에 컴필레이션을 해줬다고 보고서는 써줘야만 하는데 그 보고서를 쓸 때에 독립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는 거기다가 밝혀야 한다. 그게 이 컴필레이션 업무라는 겁니다.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지금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용만 알아도 컴필레이션에 관련된 기출문제의 거의 80%는 맞출 수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업무다라는 성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컴필레이션은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는 없다. 다만 독립성이 없으면 없다고 나중에 작성을 해주고 나서 작성해줬다라는 보고서를 한 장 써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에다가 그 내용은 써야 된다. 난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다. 이렇게 써줘라. 이 프리퍼레이션이라는 건 그럼 뭐냐? 컴필레이션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업무예요. 작성이잖아요. 이 말 자체도.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작성해 주는 건데 얘는 나중에 보고서를 발행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재무제표만 작성해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작성된 거 이렇게 하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컴필레이션하고 프리퍼레이션하고 재무제표 작성해 주는 업무라는 동일한 성격의 업무인데 작성해 준 것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한 장 써주는 거는 컴필레이션, 작성해 주고 나서 보고서 없이 그냥 작성한 재무제표만 주는 것, 보고서 없이 주는 것, 이거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업무인데 보고서 유무에 따라 다르고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얘는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해 줬으면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까지는 써줘야 된다. 그렇게 좀 세부적인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쪽에 찢어진 우산 쪽에 있는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 출제됩니다. 컴필레이션 업무나 프리퍼레이션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문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이 있어요. 근데 이 컨설팅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인증 업무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양자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뭔가 답답한 게 있고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이 CPA한테 와서 이 내용을 좀 이거 뭐 어떻게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좀 이거를 좀 나에게 알려봐 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서 뭔가 답답해하는 당사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컨설팅 업무입니다. 양자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관계에서 너하고 나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지요, 사실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이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서 알아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컨설팅이라는 업무는 독립성이 없어도 의뢰 당사자를 위해서 보통 수행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오디팅의 어테스테이션에서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 서비스, 이거는 뭔지 잘 아시잖아요. 세무신고 대행이에요. 세무신고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신고 대행해 주는 거예요.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을 할 때에는 당연히 독립성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관계라도 세무신고 대행해 줄 수 있고요. 아무리 긍정관계가 있는 상태라도 세무신고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독립성 유지할 의무 없고요. 오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에서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당연히 레귤레이션에서 출제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섹션에서 출제가 될 내용들인 거고, 이 찢어진 우산을 쓰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없는 업무 중에는 여러 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컴필레이션 또는 프리퍼레이션 업무라는 것까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컴필레이션과 프리퍼레이션의 차이는 보고서가 발행이 나중에 돼야 되느냐, 보고서까지도 안 주느냐, 보고서조차도 안 주느냐, 그리고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어도 업무를 할 수는 있으나 보고서에다가 독립성이 없다고 써야 되느냐, 보고서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확인조차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독립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재무제표 작성을 해주는 업무라는 거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오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에서 출제가 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어디에 있다?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로 누구하고?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상대편하고 내가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뢰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봐주는 업무인 인증 업무,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 선수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딧이라는 게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얘부터 잘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까지만 출제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윤리 규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윤리 규정. 시험에 나와요. 얘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10% 이상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 규정, 물론 윤리 규정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독립성과 연관된 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80% 이상이 독립성이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CPA가 윤리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없다면 무슨 자기 어떤 이석을 위해서 비윤리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라이센스 신청이라는 걸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CPA 라이센스를 발급받으려고 그러면은요, 기본적인 그러한 절차가 윤리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물론 겁먹으실 건 없어요. 어이구 지금 무슨 시험을 또 보라고. 그건 합격 이후에 4개의 섹션 모두 다 합격한 이후에 라이센스 신청 시에 윤리 규정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요. 그때 자료 다 주고 그 자료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윤리 규정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라라는 의미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지, 그거 합격 불합격이 여러분에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그만큼 강조되는 겁니다. 공인회계사로서의 윤리. 그래서 윤리 규정 시험에 10% 이상 출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도 나와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관련된 시험 문제도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IT 전문가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지금 CPA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IT는 뭐냐면요. CPA, 특히 회계 감사를 하는 오디터 입장에서 회계 감사를 하러 회사에 갔더니 요즘에 회사가 업무가 다 어떻게 돌아가요? 컴퓨터로 돌아갑니다. 자료는 다 어디에 있어요? 캐비넷에 있어요? 아니죠. 하드에 있습니다. 서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어떻게 내가 검색을 하고 추출을 해서 확인을 하고 결론을 내고 이렇게 진행할 거냐? 내가 컴퓨터에 대한 거 전혀 모른다.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IT라는 거는 무슨 엄청난 컴퓨터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CPA 입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컴퓨터의 기본적인 지식과 그 상황들에 대한 파악, 판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이 모든 지금 업무 자체가 컴퓨터를 활용을 해야 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컴퓨터와 친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오디터가 기록을 남길 때에도 당연히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남겨야 될지, 뭐 그래프로 그려서 기록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시트를 사용해 가지고서 도표 형태로 어떤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엑셀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엑셀을 전혀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컴퓨터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CPA가 알아야 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의 기본적인 지식과 업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주의할 점, 특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될 거다.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합격이 가능해야 해요. 여러분들 99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99점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75점 이상을 받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적인 업무에서 일단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할 거냐.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하고요. 여러 번 들으셔야 하고요. 제한 없이 들을 수 있게끔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여러 번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본다? 말해본다. 들은 내용을.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끄고 내가 어떤 내용을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서 아니 굳이 적어놓은 거 안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서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뱉어봐야 합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자꾸 뱉어보셔야 돼요. 듣고 끝나지 말고 듣고 났으면 복습은 어떻게 해요? 말로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교재를 막 정독을 하고 막 노트에다가 베껴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강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고
말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막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책 교재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메모해 놓은 필기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보시면서라도 눈으로 보지 말고 제발 말로 하셔라. 그래서 어디팅의 어테스테이션 섹션을 공부하실 때에는요, 도서관에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권장하는 거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지하철이라든가 좀 이렇게 소음이 있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말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큰 소리로 말해서 내가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해도 좋은 곳, 아주 조용한 곳에서 하시려면 큰 소리로 하려고 그러면 혼자 방에서 하시는 게 맞고,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강아지 붙들고서 같이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강아지한테. 그럼 강아지도 나중에 지을 때 어딨? 그러고 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잘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부탁드린 대로 듣고 말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물론 나중에 암기도 하셔야 되고 문제도 열심히 푸셔야 되는데, 암기하고 문제풀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질 겁니다. 말로 다 해볼 수 있었던 얘기들은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가 됐다면 기출문제 푸는 연습을 하실 때 우리 여러분 이제 온라인 테스트 뱅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테스트 뱅크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에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괴로워서 그냥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기, 그거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디팅 1, 2, 3, IT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공부를 할 내용이고, 거의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 이쪽의 내용들은 어디팅 1, 2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어디팅 1부터 2까지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근데 워낙 교재가 두꺼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1, 2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분리를 해드린 것 뿐인 거지, 어디팅 1, 2는 사실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 2를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 수강을 하시면서 말로 복습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디팅 3, 그 다음에 얘는 IT라는 별도의 그러한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될 텐데, 어디팅 1, 2를 기본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고, 어디팅 3와 IT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섹션에서 출제가 되는 다양한 CPA 업무들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어테스테이션 인게이지먼트들과 연관된 내용들,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업무들 중에 컴필레이션 또는 프리퍼레이션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까지는 출제가 되고, 윤리규정과 IT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기본 상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